김병화가 조합장이 된 이후 1년 만에 집단농장은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잉여 생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집단농장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김병화는 해내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시기간에 김병화가 집단농장에 자체적으로 만든 발전소에 있습니다. 2차 대전 기간에 김병화는 야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집단농장 내에 자체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조합원들은 힘듭니다. 다른 집단농장보다 일찍 일어나서 더 늦게 잠을 자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야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조합장이 김병화 회장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련에 존재했던 많은 집단농장 가운데 자체적인 발전소를 가진 집단농장은 거의 없습니다. 이만큼 김병화 조합장은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집단농장의 수확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서 옮깁니다. 경작지의 확장과 이에 따른 생산량의 증대는 밤낮으로 일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하기 쉽지 않은 발전소를 김병화는 만들어냈다. 정말 논밭에서 일하기도 힘든데 이러한 발전소 건설까지 해야 됩니다. 물론 김병화는 또 설득력을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의 수확량이 더 많아지게 되고 또 이 집단 농장이 사실 항상 매일 밝은 불빛으로 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약속을 합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김병화와 집단농장 소속 기술자들은 저녁에 식사를 마친 후 현장으로 가서 하루 빨리 완공시키려고 밤을 새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드디어 발전소가 완공되었습니다. 발전소가 설치되어 개통되는 날 조합원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김병화 회장이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마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조합원들은 이러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기쁜 환호성과 함께 아주 밝아진 집단 농장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발전소, 정미소, 산부인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회식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시간에 이제 우리 집단 농장에 있는 구성원들, 이 조합원들이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발전소의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에 김병화 조합장이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김병화는 이미 자신의 청사진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건물들 중에서 가장 시급한 병원, 도서관, 마을회관, 학교를 건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수건이었던 편의시설들이 하나둘 완공되자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따라왔던 것이 정말 기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 라고 했던 그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약을 구할 수가 없었고 의사를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바로 집단 농장 안에 병원이 있는 것입니다. 집단 농장에 학교가 없던 시절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려면은 집단 농장 밖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학교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라 강제주의의 참혹한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제대로 앉아 공부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전답으로 일하러 가는 조합원들은 저기 학교에서 자기 자식들이 책을 읽는 소리를,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그리고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듣고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여기에서 정착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실제로 김병화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들에게 맞게 많은 시설들을 만들게 됩니다. 저 아이들을 먹는 걱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게 해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한을 저 아이들에게 대물려 주어서는 안 된다. 김병화 스스로가 인해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낼 때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김병화 스스로도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화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여서 소련의 장교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보다 우리 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의 우리 고려인들이 이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학업을 마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김병화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자신과 같은 조합원들이 책을 읽어 교양을 넓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주었습니다. 특히 농업에 필요한 책들을 타시켄트와 소련의 대도시에 위치하는 도서관의 지원을 받아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이나 선진농법을 소개한 새 책이 소개되면 즉시 구입하도록 명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주를 당한 우리 고려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연해주에 가서도 한인들은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자금을 자기들이 농사 짓고 있는 땅 한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은 건들지 마라. 이 땅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배분한 땅이다. 여기서 수확되는 것들은 학업을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도 결국은 이 공부, 학업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병화 조합장은 마을 회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가운데 결혼, 환갑 등 축하할 일이 있으면 마을 회관에서 잔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도시에서 영화 필름을 구해와서 밤에 상영하게 했습니다. 정말 마을 회관까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집단 농장 조합원들, 구성원들이 집단 농장 내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웬만한 가게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를 김병화 조합장이 만든 것입니다. 목화 재배가 또 김병화 집단 농장의 또 아주 큰 업적이 되는데
1944년에 다음과 같은 법이 공표가 됩니다. 우즈벡 사회주의 공화국의 목화 생산 감소에 대해 목화 경작지를 늘리고 곡물 경작지를 줄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1946년, 1953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목화의 정대 계획에 관한 법이 공표가 됩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목화가 재배되는 최적화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화 재배가 어떻게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대표적인 농업이고,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재배된 이 목화가 소련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김병헌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사실을 통보하고 목화 농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단계는 국가가 원하는 기후만큼의 목화 경작지를 대체할 논을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목화 경작지를 목화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토질로 개량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목화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방법이 우선 토양의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대고 보리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수과에 작물을 심었습니다. 이러한 두 단계를 거쳐야만 목화의 성장에 적합한 토질이 되는 것입니다. 북극성 집단 농장은 점차적으로 목화 수확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기록에 의하면 1헥타르당 1941년 39.3 센티네르, 1951년 39.18, 1967년에는 31.3 등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목화 평균 수확량이 1헥타르당 20.4에 불과했는데, 북극성 집단 농장이 수확한 목화는 1헥타르당 무려 평균의 2배를 넘는 48.2 센티네르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목화 재배를 또 김병화 조합장과 그 조합원들이 또 달성한 것입니다. 1953년에는 김태청과 봉자씨가 목화 52센티네르를 생산하였으며 전차에는 61센티네르, 그리고 엘레나는 무려 63센티네르를 수확합니다. 그의 북극성은 할당된 수확량 계획의 132%를 달성하였습니다. 자, 목화밭에 있는 김병화 조합장과 그 조합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목화가 있는데, 목화는 사실 사람의 무릎 정도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수확하는데 상당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확량을 김병화 집단 농장은 매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저런 통계표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즈벡 집단 농장을 합병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병환은 1952년 우즈베크인이 운영하던 아훈바바에바 집단 농장과 쿠칠릭 집단 농장을 합병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상징성을 가지는 사건이 됩니다. 비록 우즈베키스탄이 소련의 연방국이었지만 그 땅의 대부분을 우즈벡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부심은 다른 소수민족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즈벡인 중심의 집단 농장이 경쟁에서 낙후되자 당국은 같은 우즈벡 집단 농장의 합병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고려인 중심의 북극성에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사실이지만 그들은 당시 집단 농장들 중에서 규모와 자본이 튼튼한 북극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합병 이후부터 고려인 중심의 북극성에 우즈베크인이 거주하게 됩니다.